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최근에 시장이 조금 좋지 않으니까 이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맞춤 영상으로 시장이 하락할 때 마음을 다스리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알려드리려는 거는 뭐 색다른 것도 아니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대부분 잊고 있는 것과 잊고 있거나 아니면은 실천을 안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이제 그 학생 때 뭔가 잘못하고 있으면은 부모님이 와가지고 이거 하지 말아라, 뭐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시죠.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잊고 있거나 혹은 실천을 안 하고 있는 것들,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옆에서 한번 코칭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 뭐 건방지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그래도 그 정도 강의를 할 정도는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빠르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장이 하락할 때 마음을 다스리는 세 가지 방법. 자, 첫 번째, 이게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말이 나오면은 일단 내가 불안한 거죠. 내 마음이 불안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오는 거죠. 불안하다, 니꼴, 현금화가 필요하다. 현금 비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분은 지금 내가 종목을 들고 있는데 내 종목이 불안한 거예요. 맞나요? 내 마음이 불안하다라는 것은 내 종목이 더 하락할까봐 불안한 것이다. 아닌가요? 내 종목이 지금 하락했는데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봐 불안한 것이다. 맞나요? 내 종목이 지금 이렇게 밀려 있어요. 근데 올라갈 거라는 확신만 있으면은 문제 없잖아요. 아닌가요? 그래도 내려가면 안 되나요? 안 내려가는 게 당연히 좋죠. 누가 내려갔다 오는 걸 좋아합니까? 근데 세상에 모든 일이 내 맘대로 되지 않잖아요. 주식은 더 내 맘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저 트럼프는 내 맘대로 더 안 되는 것 같고, 시진핑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우리나라 대통령분들, 역대 대통령분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국회의원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쵸? 심지어 우리나라 국회의원, 더 높은 대통령님, 거기다가 외국의 수장들인데 내 맘대로 되겠습니까? 내 맘대로 안 돼요. 지금 이게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정을 해야 돼요. 그 부분을. 또다시 돌아가서 이제 교육과정 인정해야 된다 보고 오세요. 인정이 안 되시면 인정을 해야 돼요. 아,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주식이구나. 네, 내 종목이 정말 신뢰가 가는 종목이에요. 뭐 예를 들어 뭐 정치 테마주 이런 거면 신뢰가 안 가지. 당연히 테마주는 신뢰가 안 가요. 테마주 들고 막 밀렸으니까 저는 존버를 하겠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주식하지 마세요라고 해요. 저는 그런 분들께는. 뭐하러 주식해요? 그냥 저기 강원랜드 가면 빠르게 해결되는, 똑같은 거 하고 있는데 지금 그분들은. 주식을 투자로 하실 분들이 주식시장에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신뢰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조금 밀려도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 신뢰에 대한 기반은 뭐 실적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뭐 임상 결과라던가 뭐 신라젠 같은 경우 뭐 무용성 평가라든가 뭐 이것저것 뭐 이슈가 되겠죠. 이슈가 될 만한 것들, 실적이나 뭐 성과 같은 이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성과, 앞으로 이러이러 할 것이다 이런 거 말고, 카더라 말고요. 정확하게 팩트로 나오는 성과, 팩트가 중요한 거니까. 실적, 뭐 성과 이런 것들 있죠. 아니면은 이 기업이 뭐 예를 들면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갤럭시 폴드 내놓는다, 이런 거는 이슈 성과 이런 거잖아요. 그죠? 거기다 하반기에는 반도체 업황이 돌아설 것이다.
이거는 카더라가 아니고 이유가 반도체가 지금 재고가 쌓이는 이유가 CPU 공급 부족이잖아요. 이게 하반기에는 인텔이랑 AMD에서 새로 CPU를 내놓기 때문에 해소가 될 것이다. 재고가. 그러면 재고가 해소된다. 그럼 요런 거는 타당한 거죠. 무턱대고 우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타당한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저런 거는 믿을 수 있다. 근데 저런 게 아닐까봐 내 종목이 불안한 거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하나예요. 현금화를 일부라도 하면 된다. 아니 손실인데 어떻게 현금화를 하나요? 어떻게 현금화를 하긴요. 여러분 HTS 가서 MTS 가서 매도 버튼 누르면은 누구나 현금화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불안하니까 손절이라는 단어 이게 싫죠. 누구나 싫죠. 저도 싫어요. 네. 손절이라는 단어 누구나 싫죠. 근데 절반만 줄여보세요. 내가 제일 불안한 종목 있죠. 가장 불안한 종목 있죠. 절반만 줄여보세요. 그러면은 마음이 훨씬 가볍습니다. 가장 불안한 종목. 가장 불안한 종목은 그런 종목일 거예요. 현금화를 해야 되는 종목은 어떤 종목? 이 종목은 가장 불안한 종목. 가장 불안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겠어요? 비중이 크거나 하락이 큰 종목이겠죠? 아닌가? 이런 게 제일 불안하지 않나요? 네 종목 중에서 비중이 제일 크거나 하락폭이 커요. 그런 종목이 불안한 거 아닌가요? 그런 거 한 절반만 줄여보세요. 그러면. 그래서 뭐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현금 들고 계시면 돼요. 현금 들고 계시면. 내 마음이 불안하지 않을 때까지 그 현금을 들고 계세요. 이 현금은 뭐다? 내가 가장 좋은 종목, 가장 좋은 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비용이다. 이 현금으로 제일 좋은 종목을 살 수 있는 거죠. 지금 불안한 건 내 종목이 좋은 종목이 아니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현금을 확보해서 이걸로 좋은 종목을 사보세요. 그럼 불안하지 않지. 그렇겠죠.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현금화를 하고 만약에 현금을 조금 들고 계세요. 적어도 3일은 들고 계셔 보세요. 현금 들고 있을 수 있어야 돼요. 현금만 들고 있으면은 종목 사고 싶어도 불안하면은 그거를 약간 매매 중독자라고 부르거든요. 매매 중독이에요, 그거는. 매매 중독에 빠지시면 안 돼요. 내 현금을 들고 있는 거를 불안해 하시면 안 돼요. 3일 동안 들고 있어 보시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히세요. 편안해지지 않으면은 5일 들고 계시고 10일 들고 계시고 20일 들고 계시고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그리고 나서 가장 좋은 종목을 사시면 돼요. 이게 종목의 수평이동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수평이동하는 방법에 약간 업그레이드 팁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화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주식 투자 자금이 여유 자금으로 매매해야 한다. 가장 안타까운 분들이 그분들인 것 같아요.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내가 뭔가 필요한 쪽을 뭐 생활비나 필요한 금액을 현금 인출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주식을 좀 어느 정도 좀 잘하시는 분들 제외하고 대부분 초보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제일 위험한 발상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매달 혹은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예를 들면은 두 달 뒤에 이 돈을 전액 인출을 해서 어딘가 뭐 집 보증금으로 쓴다거나 뭐 차를 산다거나 해야 돼. 그럴 수 있겠죠. 혹은 꾸준히 뭐 현금 인출을 해야 돼요. 인출을 해서 매달 뭐 생활비를 해야 돼.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내가 뭐 몇 달 뒤에, 얼마 뒤에
예. 뭐 그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을 놀리기 아까우니까 그냥 그 기간까지만 주식을 하겠어. 혹은 생활비 같은 쪽을 보충하기 위해서 나는 현금 인출을 매달 하겠어.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업체들도 많죠. 매달 현금 인출기처럼 주식을 하자. 뭐 이런 광고하는 사람 많죠. 이런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광고들이 여러분들을 다 벌어놓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약간 사람은 누구나 약간 그 도박적인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있어요. 누구나. 정도의 차이요. 크냐 적으냐 차이지 도박적 심리가 누구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자극해가지고 여러분들 돈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이게 왜 안 좋으냐 설명드릴게요. 자, 2개월 뒤 내가 2개월 뒤에 요걸로 집 보증금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2개월 동안 시장이 하락해요. 내 종목도 하락해.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라고 칠게요. 1억이 필요한데 1억을 여기서 그 넣어놨다가 다시 꺼냈어야 되는데 야 이거 1,000만 원이라도 벌어보자 이런 식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다들 리얼하죠. 지금 이걸 보는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1,000만 원이라도 벌어보자. 근데 시장 지금처럼 뭐 시진핑이랑 미중 무역 전쟁이 안 끝났어요. 끝날 줄 알았는데 저도 끝날 줄 알았어요. 이거는 월가에서도 다 끝날 줄 알았어요. 대부분이. 근데 안 끝났잖아. 이게 연장됐죠. 그래서 하락이 시작돼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어. 1억이 뭐 8천만 원이 됐다고 칠게요. 8천만 원이 됐어. 보증금 어떻게 해요? 모자라죠. 보증금 어떻게 해요? 모자라죠. 이렇게 된다니까요. 상승이 나오면 좋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너무 최상의 결과만 생각하고 들어오신다니까요. 주식하시는 분들이. 수익 보는 건 당연한 거고 만약에 수익 보는 거 당연한 거고 만약에 수익이 안 나오더라도 최소한 본전은 하겠지 이런 심리, 본전 심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본전이 왜 최악이에요? 손실이 있는데. 그쵸? 그러니까 기간이 한정돼 있는 자금은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간이 그래 막 2, 3년 된다 그러면은 요거는 열애할게요. 근데 뭐 3개월 이내 6개월도 아슬아슬해요. 6개월이면 현금화 잘하고 시장이 괜찮다라면 괜찮은데 시장이 먼저 밀리고 시작했어요. 6개월 동안 그럼 뭐 복구가 다 끝나요. 복구가 돼서 끝나면 다행인데 복구가 안 돼서 끝날 수도 있어요. 이게 시장이 하락이 먼저 나오면. 그러니까 기간이 한정된 자금은 쓰는 게 아니다. 기간이 한정된 자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투자금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이거보다 더 심한 거 매월 생활비 인출한다. 이거 업체들 광고 보면 이런 거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소름이 돋아요. 지금 보시면 알겠죠. 시장이 좋을 때는 괜찮아요. 좋은 상승장 오케이 괜찮아. 올해 초부터 뭐 해가지고 괜찮았잖아요. 좋았잖아요. 수익도 많이 나고 작년 말도 괜찮았고. 그러니까 한 사이클 이렇게 돌면서 올라갔다가 지금 좀 내려온 거죠. 근데 올라갈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한 달에 그래 100만 원씩 인출했다고 칠게요. 기분 좋게 100만 원씩 인출해서 썼어요. 생활비로 썼어요. 여기도 100만 원 인출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씀씀이는 이미 앞에 3개월 동안 1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카드비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여기도 인출을 해야 돼요. 근데 시장이 밀렸네. 플러스가 나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못 메꿨죠. 그 다음 달에 그럼 다음 달에 벌어서 메꾸지 뭐 했는데 다음 달에 또 내려갔어요. 다음 달에 벌어서 메꿔야지 또 내려갔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러면은? 내 씀씀이는 이미 저렇게 커져 있어요. 이미 초과돼 있는 상황이에요. 내 생활비가. 줄일 수가 없어요. 한 번 늘면은 줄일 수가 없어요. 100만 원을 더 쓰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아무리 줄여도 30만 원이라도 더 쓸 거예요 아마. 줄였는데도 기존보다 30만 원 이미 더 쓰고 있어요. 생활 패턴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한 번 늘면은
줄이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금 인출을 매달 한다? 이거는 매달 내 부채에 대한 위험이 생기는 거예요. 혹은 내 원금에 대한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이게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이거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매달 인출해서 쓰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고수들이면 괜찮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고수들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식 초보분들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손에 수중에 1억을 갖고 있더라도 내 여유 자금이 100만 원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그냥 100만 원 갖고 매매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100만 원 갖고 1억을 만들 생각을 해야지 지금 1억 있다고 2달 뒤에 2개월 뒤에 사용해야 되는 1억을 쓰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매달 용돈으로 받겠다. 용돈으로 받으려다가 용돈만큼이 더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절대 매달 인출한다는 현금 인출한다는 생각은 버려라. 매달 현금 인출한다는 것 자체가 매달 돈을 벌겠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 고수가 되면은 하세요. 근데 고수 대부분이 이게 안 돼요. 저도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거 매달 인출은. 왜냐면 굴곡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승장에도 조정이 있어요. 이렇게. 상승장에도 조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바짝 벌어요. 번다. 그쵸? 번다. 그리고 여기서 번 거를 조금 수익을 조금 까먹겠죠. 수익을 조금 줄어드는데 이 번다에서 남보다 더 많이 버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개인 투자자보다 조금 더 버는 거예요. 상승할 때. 그리고 여기 이렇게 꺾일 때는 손실을 덜 손실을 본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남들 먹을 때 조금 더 먹고 남들 손실 볼 때 조금 덜 손실 보면 이게 성공하는 투자자예요. 시장의 흐름에 순응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올라갈 때 좀 더 버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남들 여기 올라갈 때 남들 100만원 벌면은 남 150만원을 번다고요. 그리고 여기 꺾일 때 남들이 여기서 80만원 뭐 혹은 100만원 다시 토해낸다고 칠게요. 100만원 토해내면은 번 게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50만원만 손실 보는 거야 여기서.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나는 100만원을 벌었죠. 이 구간에 100만원 벌었죠. 또 나는 150만원을 버는 거예요. 남들은 100만원 버는데 이 구간에서. 그리고 꺾일 때 50만원 손해봐요. 50만원 손실 본다고 쳐요. 그럼 한 사이클 이렇게 사이클이 끝나고 나면은 결론적으로 나는 한 300만원 벌 수 있는 거잖아요. 전체 사이클이 딱 끝났을 때, 한 사이클이 끝났을 때 1파, 2파, 3파, 4파, 5파, 뭐 6파, 7파 이런 식으로 나오죠. 나오면은 그 사이클이 끝났을 때 300이 나온다고요. 예를 들어서. 근데 남들은 100만원 벌고 100만원 잃고 100만원 벌고 100만원 잃고 손실 안 보면 다행이죠. 여러분들 상승장이라고 다 돈 벌지 않아요. 상승장에도 손실 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제가 그냥 본전이라고 기분 좋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최소한의 뭐 본전은 한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지. 상승장에 남들은 제가 150 먹으면 남들은 50 먹고 100을 잃어요. 그런 사람들도 되게 허다해요. 경험하신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을 안 본다 이런 생각은 때려 죽여도 하지 마세요. 누구나 봐요. 좀 워렌 버핏도 하락하면은 장 밀리면은 아우 나한테 묻지 마 이런단 말이에요. 그 종목 나한테 묻지 마. 나도 몰라. 나중에 3년 뒤에 얘기하자. 10년 뒤에 얘기하자 이런다고요. 워렌 버핏도 그래요. 워렌 버핏도. 네. 네? 워렌 버핏도 그런다고요. 이 사람보다 더 뛰어나면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이 어렵단 말이야. 언제 어디고 뭐 매일매일 수익만 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라니까요. 저도 아까 제가 이거 한 번씩 공개해드리잖아요. 저희 뭐 관심 종목입니다 이러면서 좀 오래된 것들 1월에 뭐 공개해드린 것들은 수익이 좀 많이 났죠. 많이 난 것들이 있는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손실 난 것도 있고 여기 보시면 손실 난 것들이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좀 오래된 것들은 좀 수익이 많이 있는데 4월이나 이런 거는 5월에 시장이 좀 안 좋았으니까 그렇게 손실 난 것들 있죠. 잡히죠. 네. 손실 난 거 잡히죠. 그렇죠. 수익 난 거 잡히고. 그래서 뭐 최근에 장이 쭉 밀리니까 요렇게 요렇게 하락된 뭐 마이너스 종목들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게 똘똘한 종목 한두 종목을 이렇게 막 30% 40%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 가지고 8종목 밀리면 한 2종목 올려 가지고 이 종목들로 손실을 커버해 놓으면은
나중에 장이 좀 회복되면 조금만 올라오면 난 이미 본전이고 남들 손실 회복하고 있을 때 수익이다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기억나시죠? 요거는 예.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매달 현금 인출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이거는 한 사이클이 있어요. 시장에 한 사이클대로 매매를 하는 게 맞다. 수익 정산을 하는 게 맞다. 수익 정산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번 사이클이 뭐 상승도 있고 하락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쯤 되면은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슈팅이 한번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픽 관련주나 이런 거 볼 때마다 뭐 5G 관련주 여기면 슈팅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죠. 만약에 여기서 매도해도 보통은 최악의 경우가 아니 최상의 경우가 횡보하는 정도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막 날아가진 않아요. 그런 경우는 흔치 않아요. 그거는 진짜 드문 경우예요. 대부분은 좋아야 횡보고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오거나 밑으로 내려가서 안 올라오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상승의 끝자락 이 정도 슈팅이 한번 나오면 전 여기서 여러분 현금화 하시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현금화 하시고요. 이 현금화 하신 돈 중에서 여러분 원금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연금이 1억이다. 근데 이번 사이클에서 5천만 원을 벌었다. 5천만 원은 따로 빼서 은행에 통장 하나 만드세요. 통장 하나 만들어서 이 5천만 원 여기다 넣어두시고 이거는 절대 꺼내 쓰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1억만 가지고 하시라고. 다시 매달 이렇게 하지 않고 저는 이 한 사이클로 봅니다. 한 사이클로. 시장이 좋을 때는 매달 저렇게 해도 돼요. 매달 꺼내서 현금 넣어놓고 이렇게 해도 돼요. 매달 시장이 좋을 때는. 근데 보통은 좀 옛날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사이클 형식으로 해서 하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이클대로 수익 정산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래도 내가 투자 자금을 여유 자금으로 했어. 나는 1억이 있지만 100만 원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근데 현금화를 뭐 일부 했습니다. 비중 큰 종목은. 근데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런 분들은 내가 원칙과 기준대로 종목을 매매했는지 확인하라. 원칙과 기준에 맞게 매매했는지를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도 종목 진단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면은 원칙 없이 매매하신 분들 많죠. 스스로도 찔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뭐라고 할 때는 안타까워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매매하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 속에서 이게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원칙과 기준을 지키셔야 돼요. 내 원칙을 지키고 기준을 지킨다. 그러면 이 종목이 그렇게 저는 보유 종목이 뭐 손실이 났어도 그렇게 불안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고요? 자, 원칙이 예를 들어서 원칙이 마이너스 7% 뭐 윌리엄 오닐처럼 마이너스 7% 손절, 칼 손절. 그러면은 하락한 다음에 마이너스 7% 되는 순간 손절을 탁 잘라버리죠. 불안할 게 없죠. 난 이미 현금을 들고 있는데. 그쵸? 불안할 게 없잖아요. 내 원칙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원칙이 10년 이상 투자할 종목 아니면 매수 안 한다. 내가 이거 10년 보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약간 흔들림이 있다고 해도 좀 밀린다고 해도 이거에 내가 흔들려요? 기분이 좋진 않겠지만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진 않아요. 10년 뭐 워렌 버핏이 그러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를 뭐 예를 들면 뭐 2년이다. 2년 정도 보겠다. 뭐 예를 들면은 제 전기차 같은 경우 한 3년 보고 들어가 보세요라고 하잖아요. 3년에서 아무리 늦어도 5년 보고 들어가 보세요. 이런 얘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전기차는 산업화가 돼가지고 그때쯤 되면은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3년에서 5년 갖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지금 조금 밀려 있다고 해서 뭐 조금 많이 밀려 있을 수는 있겠죠. 시장이 지금 안 좋으니까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30% 이렇게 밀려 있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불안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 원칙이 손절을 정확하게 지켰는지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장기 투자로 들어갔는데 난 투자의 개념으로 들어갔다. 근데 불안하면은 이거는
투자를 할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투기로 들어간 거예요. 투기적인 매매할 생각, 트레이딩으로. 나는 장기라고 했지만 사실 장기가 아니었던 거지. 내 마음은 빠르게 수익이 났으면 좋겠다 이런 거지. 이거를 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항상 말씀드리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옛날에 주식을 이렇게 심도 있게 공부하기 전에는 저도 그런 경험을 다 겪었어요. 겪었으니까 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겪었으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칼 손절 이거 처음에 어떻게 해요? 잘 손 안 나가요. 이거 내 손 이게 그 숫자에 이렇게 마이너스 뭐 100만 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손이 나가요? 안 나가죠. 여러분 마음 다 알아요. 저도 경험했던 거니까. 근데도 잘라야 된다니까요. 내 원칙이 그거라면 잘라야 된다니까요. 자, 내가 투자의 개념으로 들어갔는데 오늘부터 올라가지고 계속 플러스면 좋겠는데 왜 자꾸 마이너스로 가냐고요. 싫은 건 당연하죠.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안 그랬겠습니까? 다 똑같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거는. 근데 이렇게 흔들리는 순간 내가 원칙이 흔들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원칙이 아직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내 원칙과 기준이 정확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원칙과 기준대로 해당 종목을 대응하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왔어. 여기 가면은 매도할 거고 여기 가면은 손절할 거. 여기를 이탈하면 손절할 거고 요 구간 가면은 수익 실현할 거야. 그럼 이대로 지키면 돼요. 그럼 내려가도 여기는 손절 구간이니까 딱 자르고 기계적으로 또 매매하면 돼요.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감정을 최대한 버리셔야 돼요. 감정 버리고 기계적으로 매매하셔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차트대로 딱 매매하시는 거고 저는 이거를 몇 년 동안 해봤죠. 기계적으로 탁탁탁탁 다 해봤죠. 그리고 투자의 개념으로 계시는 분들은 기계적이면 안 되고 HTS를 자주 보면 안 돼요. HTS를 내가 10년을 봤다라고 하면 HTS를 뭐 한 분기 3개월 정도 되죠. 분기면 3개월 분기 혹은 6개월 반기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 정도 열어보면 돼요. 뭐 어떻게 됐나? 가격이나 한번 보고 그래서 요거는 장기 쪽으로 장기 투자하는 거는 따로 계좌를 만들어 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항상 장기로 하는 거는 매매 자주 안 하는 거 그거는 따로 이렇게 빼놓는다. 그리고 매매하는 계좌 있죠. 매매하는 계좌를 따로 하나 놓고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막 아까 말씀드린 이런 단기 트레이딩 아니어도 단기적으로 이게 막 차트 매매 아니어도 단기 트레이딩 하는 거 있을 거예요. 나는 테마주 보고 요거 좀 올라가면은 뭐 한번 급등 나오면 한번 먹고 빠지고 밑으로 내려가면 손절하고 이렇게 할래라는 그런 계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매매 계좌가 있으면은 요 계좌 아시겠죠? 요 계좌 같은 경우는 따로. 그래서 계좌는 2개여야 돼요. 계좌는 2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수익금 챙기는 통장이 있어야 한다. 따로 있어야 한다. 이거는 인출 금지. 왜냐면은 이건 꼭 들고 계시다가 절대 쓰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비상금으로 쓰지 마시고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닌 이상 쓰지 마시고 그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IMF나 리먼 브라더스 사태나 모르시는 분들은 찾아보세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 지금 2008년에 그 전 세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입니다. 그런 뭐 예를 더 앞으로 가면 뭐 대공황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대공황 같은 게 이런 큰 사건들 있잖아요. 또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안 좋으면 금리 인하 파파파파팍 할 거예요. 그러다 금리 인하 딱 멈추면은 금리 인하를 멈추면은 그때 들어가세요. 나중에 뭐 말씀은 드릴 텐데 힌트를 드리면은 금리가 막 인하가 될 거예요. 그러다 금리 인하가 멈추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분할로 매수하시면 돼요. 천천히. 그때 꺼내서 그 전까지는 여기 있는 돈은 꺼내시는 게 아니에요. 수익 통장은.
일단은 수익을 내는 게 우선이겠죠. 수익 통장은 그때까지 꺼내는 거 아니다. 요건 알고 계셔야 돼. 계좌는 2개 있어야 된다. 투자의 개념과 매매의 개념 2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하락할 때 마음을 다스리는 3가지 방법은, 내 마음이 불안할 때는 현금화가 중요하다. 일부는 현금화를 해보세요. 그리고 내 마음이 가라앉으면은, 불안하지 않을 때, 그때 종목의 수평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째, 투자 자금을 여유 자금으로만 매매하세요. 가장 안 좋은 게 그런 거예요. 뭐 신용이나 스탁론이나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쪽 매매하시는 분들은,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신용 스탁론 털고 간다고. 올해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그렇게까지 신용 스탁론이 엄청나게 뭐 심각하다라는 생각까지는 뭐 못 하겠는데, 뭐 일부는 털고 가요. 항상 이렇게 밀 때마다 일부씩은 털고 가요. 이 스탁론 같은 거를 풀로 땡기신 분들 있죠. 풀로 땡기신 분들은 시장 조정 한번 나올 때마다 이거 다 반대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스탁론이 아니고 신용까지 끌어내리려고 한 거였고, 지금 같은 시장은 요런 이제 스탁론 같은 경우 풀로 땡기신 분들 먼저 제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로 돈 벌어도 어차피 나중에 반대 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항상 여유 자금으로 매매해야 된다. 요거를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 내가 이걸 가지고 기간이 한정된 자금, 그리고 매달 인출한다, 이런 생각 버리셔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정말 프로 트레이더급 프로급이 되셔야 돼. 주식 이쪽 나보다 뭐 잘하는 사람 있겠어? 이런 정도까지 가시면 그때 하세요. 그때 하시면 제가 말리지 않습니다. 잘하시는데 뭐하러 말려요. 근데 그 전까지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하면 내 원칙과 기준대로 매매를 안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절 안 지켰거나, 마이너스 7% 칼손절인데 마이너스 10%가 됐어요. 그러면 불안하죠. 마이너스 20% 되면 더 불안할 거고. 잠도 안 와요, 그러면은. 전 잠도 안 왔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네. 전 잠도 잘 안 왔었어요, 그때. 불안하고 신경이 날카로우니까 누가 뭐 말 걸면 괜히 막 과민 반응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가족한테도 미안할 수 있고, 직장 동료한테도 미안할 수 있고, 괜히 그 편의점 가가지고 시비 걸고 나올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괜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요 원칙을 잘 지키시는 게 중요하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주말인데 여러분들 최근에 시장이 좀 불안하니까 미중 무역 전쟁 요거는 좀 뭐 연장됐다고 봐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 국회의원도 컨트롤이 안 되고, 우리 대통령님은 더 컨트롤이 안 되고 하는데, 외국인, 그것도 강대국인 트럼프나 시진핑 같은 경우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다리자. 좀 기다리자. 마음을 비워야 돼, 이런 거는. 왜냐면 바로 된다. 뭐 6월에 만나갖고 좋은 얘기 나오면 땡큐죠, 그거는. 근데 6월에 바로 좋은 얘기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은 편해요, 그러면.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현금화를 할 것이냐, 종목을 수평 이동할 것이냐, 그거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게 진짜 캐캐묵은 악재잖아요. 해묵은 악재잖아요. 근데 타결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올라온 구간이 있으니까 지금 이게 불안한 거란 말이에요. 올라오지 않았으면 이렇게 불안하지 않아요. 지금 구간도 잘 보면은 작년보다 올라와 있잖아요.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도 저점보다는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2000포인트 위잖아요, 지금 어쨌든. 그러니까 더 내려갈 자리도 있고 하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세요. 불안하면 현금화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 하반기에는 해결이 되겠죠, 하반기에는 해결이 될 거고,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게 해결이 올해 안 되면, 올해 초에 말씀드린 거예요. 해결이 올해 안 되면은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피는 대외 이슈에 민감하니까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개별 성향이 있기 때문에 개별주 형식으로 코스닥이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코스닥 종목들이.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정치 테마주나 이런 어둡지 않은 테마주들이 막 움직이죠. 그래핀 좋은 거 맞아요. 그래핀 좋은데 이거 국일재지 국일그래핀 증명하라고 막 얘기하죠. 너무 과하게 올라오니까 증명하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테마주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조만간 저는 올해 초부터 말씀드렸어요. 바이오가 계속 그 상반기에 계속 가진 못하더라도 하반기 되면은 기대감이 꽤 높다. 임상 발표되는 게 워낙 많아요. 우리나라 지금. 블록버스터급 신약도 있고. 그러니까 요런 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시장이 계속 좀 안 좋고 무역 전쟁을 끌려가면은 이런 테마,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또 밤을 새서 그렇습니다. 아침 해가 지금 뜨고 있는데 북한 관련주, 대북 관련주 이쪽 막 아침에 막 올라가고 있죠. 아침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런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정상적인 종목들보다는 테마주 쪽에 집중을 하고 있다. 테마주 쪽에. 바이오 이쪽은 테마보다는 이제는 실체가 있잖아요. 실체 팩트가 있는 거잖아요. 임상 3상 성공했어요. 임상에 성공했어요. 3상 성공하면 이제 제품 출시 허가 받아가지고 출시하면은 내년에 출시되겠죠. 그런 종목들은. 그러면은 내후년 정도에는 그래도 머네요. 내후년 정도에는 돈을 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동안 20년 동안 연구했으면 15년 연구했습니다. 이제 내후년에는 드디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동안 저희 실적 하나도 안 나오는 적자 기업에다가 투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런 종목들 있으면 그런 쪽에다가 지금 많이 밀려 있는데 같이 밀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도 일부는 몰빵은 아니에요. 절대 몰빵하시는 거 아니에요. 몰빵. 집중 투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일부만 담아서 일부만 조금씩만 담아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다. 싫으면 그냥 현금 들고 있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전략적으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내가 이런 4차 산업혁명이랑 바이오랑 그런 경협주나 이런 테마주나 그런 쪽으로 잘 분산을 해놨다 라고 하면은 그 종목 중에서 내 종목이 똘똘한 놈인지 4차 산업혁명 관련주 중에도 괜찮은 놈이 있고 조금 어정쩡한 놈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정쩡하다 그러면은 똘똘한 놈들 밀렸다 싶었을 때 교체를 하세요.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똘똘한 놈들 밀렸다 싶으면 교체를 하세요. 똘똘한 놈이 밀린 건 괜찮아요. 근데 똘똘하지 못한 놈인데 밀렸다. 그럼 똘똘한 놈으로 교체하시래요. 왜냐하면 똘똘한 놈도 같이 밀려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수평이동을 하시고 요런 거를 총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교육을 시리즈별로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대응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마인드 컨트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주식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이걸 강조를 안 하는데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인드만 딱 정확하게 잡혀있고 이 원칙이 잡혀있으면은 기본적 분석으로 해서 기업 분석을 해가지고 매매를 하던지 기술적 분석으로 해가지고 차트 매매나 이런 쪽을 하던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다 가능한 것 같아요. 이쪽을 잘 몰라도 마인드만 잘 잡혀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는 천천히 공부하는 거죠. 나중에 대신 조금씩 보는 거죠. 적어도 어디서 사면 조금 더 내가 나은 가격에 사는지 기술적 분석으로 알고 어떤 부분을 보면은 기업의 가치가에 대해서 좀 더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알면은 더 좋은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인드인 것 같아요. 기술적 분석 아무리 잘해도 마인드가 잘못돼 있으면은 뇌동매매하게 되고 기본적 분석도 마찬가지고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인드를 자주 강요를, 이 정도면 강조가 아니라 강요죠. 예. 강요를 하는데 의미 있는 충분히 필요한 강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는 강요 당해주세요. 마인드 특강은. 그리고 앞에 있는 마인드 특강 다시 한번 보시고 오늘 주말에 한번 쭉 해서 한 3번 정도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다스리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하락할 때 마음을 다스리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자, 이 영상이 도움됐다라고 하시면은 좌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표시, 그리고 우측에 있는 구독과 알람,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저희 회사에서 제가 만족도가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댓글이 너무 부족해서 제가 만족도 평가가 D입니다. 최근에 만족도 평가 D예요, D. 내용은 좋다고 하는데 만족도가 이렇게 너무 낮아가지고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부탁드릴게요. 좀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그래서 최대한 더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